용쌤 박순용입니다. 자, 우리는 어렵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고객을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그죠? 첫 번째 만나는 상담을 어프로치, 1차 상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상담은 보통 이제 짧게는 2,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를 합니다. 어쩌면 일기일회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칠 수는 없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 아니면 선배들, 동료들의 여러 가지 화법을 가지고 익혀서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직업도 다양하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로 다르고 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화법들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를 많이 푼다고 수학을 잘할 수 있나요? 아니죠. 수학은 공식, 수학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수학을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상담의 원리를 이해를 하고요. 그거를 만일에 익힌다면 누구를 만나든 상담이 쉬워지기 때문에 상담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까지 제가 많은 탁월한 성과를 내는 보험금융 전문가를 육성하고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는 과정에서 이미 검증된 이 얘기입니다. 검증된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께 상담의 원리라는 이 컨텐츠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신다면 탁월한 성과가 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핵심사항 3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AP 목적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우리가 AP 할 때 목적이 중요한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다룰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상담은 기본적으로 3가지 블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다면 원리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3가지 구조 중에 내가 아무리 좋은 컨텐츠, 아무리 좋은 정보, 아무리 좋은 상담을 한다 그래도 고객이 내 얘기를 듣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빗장을 걸고 있으면 상담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고객의 마음을 여는 듣는 태도 만들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말씀드렸듯이 성별로, 직업별로, 또 나이별로, 그 다음에 상황별로 화법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원리를 알면 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저는 상담을요,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남녀노소 직업 불문하고 모두에게 통용되는, 적용되는 게 바로 원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1차 상담, 어프로치에서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를 이해를 한다면 모든 경우에 여러분들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1차 상담의 목적을 분명히 해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이제 보험 상담을 하러 이제 갔어요. 갔는데 내가 이제 보험 얘기를 꺼내야 되겠고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뭐 이게 얘기가 잘 안 풀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리다가 1시간 넘게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제대로 상담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죠. 자, 그런데 심지어는 최악의 경우는 이겁니다. 그 과정에 1시간이나 1시간 반 동안 고객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분명히 고객이 보험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내가 대답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리딩하면서 뭔가 흔쾌히 상담이 진행을 안 됐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조화가 안 돼 있고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P, 1차 상담의 목적을 분명히 해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차 상담, 이 AP의 목적은 뭐냐? 제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자, 팩트 파인딩을 받는 거, 이게 목적이 달성이 된 걸까요? 보세요. 고객과 대화를 나누면서 수입과 지출,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 내역, 보험을 뭘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받는다고 해서 목적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1차 상담이 끝나고 2차 상담을 잡았어요, 다음 주에. 그럼 이게 목적이 이룬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 볼게요. 고객의 인증을 받거나 아니면 가입 설계를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목적을 이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이 3가지가 유효한 겁니다.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만나서 1차 상담에서의 목적은 뭐냐? 고객이 보험 준비의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거죠. 자, 보험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서, 자, 보험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니즈를 환기하거나 니즈를 확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느끼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고객이, 자, 제가 고객입니다. 보세요. 뭘 느껴야 되냐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험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되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게
AP의 목적이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상담 AP의 목적은 뭐냐면 고객으로 하여금 보험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서 이번에 제대로 보험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되겠어 라는 마음을 들도록 하는 거, 그게 AP의 목적입니다. 자, 이게 들었다고 하면, 이 목적이 달성이 됐다고 하면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죠? 팩트 파인딩, 그 다음에 2차 상담 확정, 그 다음에 고객 인증이 진짜 유효해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세 가지 위에 거 팩트 파인딩이나 PC, 가입 설계 인증을 받아도 다음 주에 이분이 연락을 안 받거나 아니면 또 만나야 돼요? 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AP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됐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상담을 들어갈 때 내가 오늘 이 고객분을 만나서 반드시 보험 준비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제대로 점검하고 준비해야 되겠어라는 그 상태를 만들어야지라고 목적을 정확하게 갖고 들어가시는 분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하고는 결과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세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AP를 세 가지 블록으로 나눴습니다. 이미 제가 검증된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수히 많은 보험금융 전문가들이 성과를 냈던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들어보셨던 내용일 수도 있어요. 완벽한 상담을 하고 싶다면 뭐다? 이 한 줄이 명언이죠. 논리에 근거해서 감정에 호소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거 별로야. 나는 논리로 할 거야. 물론 논리로 해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은 낮아진다라는 거죠. 소비자 심리학에 보면 여러분들 고객은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지만 마지막 감성과 감정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에 근거해서 감정에 호소하라. 주로 고수들은 이 감정에 호소하라는 것을 굉장히 탁월하게 잘 하는 거죠. 자, 이걸 꼭 명심해 주시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을 크게 세 블록으로 나눴는데요. 우리가 기가 막히게 상담을 준비를 했어요. 좋은 콘텐츠도 있어요. 하지만 고객이 뭐죠?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빗장을 딱 걸고 있어요.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 사실 상담의 효과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이 내 얘기에 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듣는 태도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듣는 태도 만들기가 되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논리적 니즈 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블럭이 마지막으로 활용 정점을 찍는 감성적 니즈 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의 구조는 세 개 다 기억하세요. 듣는 태도 만들기, 논리적 니즈 환기, 감성적 니즈 환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듣는 태도 만들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보시면은 고객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듣는 태도 만들기의 핵심은 고객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대신 얘기해 주는 게가 주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객이 듣고 싶은 얘기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듣는 태도 만들기에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늘 끊임없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공감하는 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 니즈 환기는 뭐냐?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구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내용이어야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이거는 숫자나 정보, 비교, 설명, 이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준비에 대한 필요성에서 논리적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승부는 어디서 난다? 감성적 니즈 환기에서 나는 겁니다. 자, 그럼 감성적 니즈 환기는 뭐다? 일반적 니즈 환기는 누구나 적용되는 얘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감성적 니즈 환기는 뭐다? 이 고객, 나하고 상담하는 바로 내 앞에 있는 고객, 이 고객한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미징화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게 이제 보장성 보험이든 저축성 보험이든 미래를 그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주인공이 돼서 내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저렇게 되고 싶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성적 니즈 환기의 핵심 구조는 뭐냐? 비유와 예화를 들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건 뒤에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보험 상담이 안 되는 이유는 이 논리적 니즈 환기에 너무나 많은 힘을 빼기 때문이에요. 논리적 니즈 환기는 당위성이잖아요. 저축성 보험이든 보장성 보험이든 우리가 계속 당위성만 얘기해요. 그럼 고객이 질려버리는 거예요. 알겠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감성적 니즈 환기는 구체적으로 나한테 적용도 되고 이미징화도 되고 그 다음에 의미와 가치가 부여가 되니까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상담의 구조는 세 가지다. 듣는 태도 만들기, 논리적 니즈 환기, 감성적 니즈 환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듣는 태도 만들기부터 한번 할 거예요. 자, 듣는 태도 만들기 한번 볼게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듣는 태도 만들기는 세 가지 키워드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칭찬, 인정, 공감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연습이 좀 되셔야 돼요. 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끊임없이 질문과 대화 속에서 상담 과정에서 녹아져 있는 겁니다. 자, 칭찬은 뭘 칭찬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칭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겉에서 보여지는 것들 그런 칭찬은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과장님 넥타이가 좋으신데요? 오늘 스타일이 좋으신데요? 오늘 코트가 멋지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거보다는 그 안에, 그 너머에 있는 걸 칭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장님, 오늘 넥타이가 되게 멋지신데, 야, 과장님의 안목이 참 대단하십니다. 과장님, 오늘 이 옷은 보통 사모님이 이렇게 사주시는 거죠? 야, 사모님의 안목이 아주 탁월하신데요? 이렇게 예를 들면,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의도, 의미, 안목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고객의 자존감 높이는 건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결과, 업적이라든지 성과, 아니면 뭐 공부를 해서 좋은 점수를 땄어요. 아니면 뭐 합격, 뭐 이렇게 라이센스를 땄거나 이게 좋은 결과들. 이 결과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뭐를 인정해 줘야 되냐면 그 과정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런 거죠. 과장님, 아니 도대체 이런 성과를 낸다는 거 대단한 건데, 야, 그러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과장님의 땀과 노력이 있었는지,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분이 이루었던 어떤 이런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해서 설명하는 게 말씀드린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공감은 여러분들 많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공감 능력이 굉장히 경쟁력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공감은 쉽다고 쉬운 방법이 고객의 마음을 대신 얘기하거나 알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감정이나 고객의 심정을 대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있는 칭찬, 그 다음에 인정, 공감이 듣는 태도 만들기 저녁에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대화를 나누는 게 고객의 마음을 여는, 또 서서히 열리면서 내가 본격적인 보험의 필요성, 보험 준비의 필요성을 얘기하기 위한 워밍업의 단계가 이제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자, 그러면 듣는 태도 만들기. 야, 이거 어려워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분들을 육성하고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려워하셔가지고 어떨 때는 듣는 태도 만들기가 잘 되고 또 어떨 때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예 그냥 공식, 이미 검증된 공식을 제가 만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듣는 태도 만들기는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뭐냐면 소개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인 경우,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인인 경우, 내가 아는 사람들. 이건 분명히 듣는 태도 만들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다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소개받으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예 순서를 정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소개자의 연결고리를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서로 만났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색해요. 이 어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내가 같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누군가를 끌어들여야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그래, 소개해 주신 우리 부장님을 끌어들여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게 공통 관심사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소개해 주신 김 부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회사에서 가장 열심히 또 탁월한 성과를 내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아끼고 믿을 만한 후배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자, 끌어들였죠. 아니, 두 분은 어떻게 해서 만나신 거예요? 또 김 부장님이 또 왔어요. 자, 그런데 과장님은 김 부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적으로 그 부장님을 끌어들이는 거. 이게 바로 소개자의 연결고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명함을 주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명함을 보면서 이분의 직장, 직무, 취미, 관심사에 질문 던지고, 얘기 듣고, 이 과정에서 칭찬, 인정, 공감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가족 관계, 배우자 얘기, 자녀 얘기로 칭찬하고 인정하고 공감하면 고객이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부담 제거를 여러분들 해주셔야 돼요. 자, 부담 제거는 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객이 가지고 있던 생각, 나오는 고객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내가 대신 얘기해주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됩니다. 자, 대화를 쭉 가다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과장님, 혹시 제가 전화로 만나 뵙자고 했을 때 조금 많이 부담스러우셨죠? 뭐, yes나 no로 대답하겠죠? 네. 저 같아도 좀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과장님 같은 경우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금융이나 보험 준비 같은 걸 많이 해놓으셨을 텐데, 김 부장님 소개로 제가 이제 오니 안 나올 수도 없고, 또 뭔가 이제 가입을 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좀 부담스럽고 이런 고민이 많이 되셨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는 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더더욱 뭔가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반드시 방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방문 목적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요, 그러면 전화로 말씀드렸었지만, 재정적 준비에 대한 아주 유익한 정보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니면 돈을 잘 모으고 불리고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구체적으로 전화로 보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해서 제가 쉽게, 아주 쉽게 그림도 그려드리고 또 간단하게 제가 이제 분석도 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는 인생을 살면서 위험 관리에 대한 어떤 순서와 핵심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라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방문 목적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궁금해 하시는 건데, 이 정도의 이 듣는 태도 만들기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15분을 넘지 않으면 좋겠다. 너무 짧으면 듣는 태도 만들기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분 정도를 타이밍을 보시고, 아까 순서대로 소개자 연결고리, 직장 직무, 뭐 취미 관심사 얘기, 배우자 가족 얘기를 하고, 이제 부담 제거하면서 방문 목적 얘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상담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인. 지인은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지인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인은 솔직함과 진솔함이 되게 중요해요. 자, 이 업력이 뭐 적거나 많으신 분, 특히 업력이 적으신 분들이 실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마치 내가 전문가인 양, 그죠? 뭔가를 가리키려고 하고 막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이런 모습들은 역효과가 납니다. 업력이 많거나 적거나 아주 솔직 담백하게 얘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인은 보통의 경우는 내가 이 보험 세일즈,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지금의 내 생각들, 그 다음에 전직의 이유, 도전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객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보험회사를 갔지? 망했나? 아니면 단순히 돈 많이 벌려고 했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자기 철학을 가지고 이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라라는 이 진솔함을 느끼게 하는 게 포인트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전 직장을 부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직장 생활하고 너는 아닌데 내가 다니던 직장을 부정하네? 그러면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사실은 지금 이제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고 이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내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 너하고 마찬가지로 직장생활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많이 배웠는데 약간의 목마름은 있었어. 실질적으로 오늘의 나는 내가 직장생활을 열심히 했고 우리 동료들 때문에 내가 나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나는 직장 다니면서 뭔가 좀 더 주도적으로 내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열심히 일한 만큼 많은 보상도 받고 싶고 그다음 가만 보고 뭐 직업이 귀천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좀 더 기여하는 일이 뭘까라고 왔는데 나는 그게 보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보험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하지도 못하는 일을 해주고 있고 한 가정을 지키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이 삼박자가 맞아서 일을 시작했고 정말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그건 얼마든지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부담 제거하는 겁니다. 아까 마찬가지인 대로 내가 전화했을 때 부담스럽지 않겠냐. 자, 한번 그냥 시연해 볼게요. 자, 누구야? 솔직히 내가 전화했을 때 부담스러웠지? 뭐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좀 친하게 지냈지만 굉장히 긴 공백이 있었고 갑자기 보험회사 다닌다고 전화가 왔으니 야, 뭔가 하나 또 가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담을 느꼈을 것 같은데 부담 전혀 느낄 필요 없어. 나는 사실은 아까도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오늘 내가 너한테 어떤 상품이나 설명을 하려고 온 건 아니야. 그리고
더더욱 뭔가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다. 내가 이제 전화를 말씀했듯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위험 관리에 대한 포인트와 이런 순서들을 내가 얘기해 주고 싶고 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돈을 잘 모으고 불리고 지키는 효과적인 방법을 나한테 좀 얘기해 주려고 해.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방문 목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담에 처음에 듣는 태도 만들기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오프라인 강의에서 심화 과정에서 다룰 겁니다. 근데 제가 온라인으로 말씀드린 이 내용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익혀서 현장에서 적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